원장님들은 평상시에 어느 정도나 잠을 주무시나요? 저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자고 있죠. 생각보다는 뭐 황만 원장님께서는 근데 평균 수면 시간을 잘 지키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의 건강의 비결은 저는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네. 충분한 잠이다. 그리고 건강한 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평상시에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잠을 적게 주무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주무세요. 예, 전 출근 시간이 좀 늦다 보니까 네. 아. 굉장히 밤에 피는 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빅나리 아나운서처럼 저와 늦게 좀 자고 비슷하네요. 예,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루를 좀 활력감 있게 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을. 이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예, 일단 그 수면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2014년도 OECD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서방 선진국들의 수면의 질과 수면의 양을 조사를 한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OECD 가입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 정도로 우리나라 성인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까요? 일단 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최하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하위. 18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18등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면의 시간 자체가 보통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7시간 30분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선진국 국민들은 훨씬 더 잘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게 수면의 양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33% 어떤 통계에 의하면 35% 가까이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인 거죠. 이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또 수면의 질도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왕성호 아나운서께서 수면이 좀 불량하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다른 질환에 이완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피로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쵸. 더 많이 이렇게 일상생활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겠는데 저는 요 대목에서 꼭 하나 이 여성분들이 귀를 좀 쫑긋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다이어트에도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불면증 상황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시청자님들이 저를 저 원장이 왜 다이어트를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식욕 억제 호르몬. 그게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렙틴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식욕 억제를 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니까 식욕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이 수면과 관련된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식이나 야식, 밤에 잠 잘 안 자면 자꾸만 야식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그쵸.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 자체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도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열심히 낮 동안에는 내가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체지방은 안 빠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 수면의 질이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불량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꼭 한번 반성적인 자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박승천 원장님께서 이제 청소년기에 관련된 맞아요. 성장과 관련된 얘기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꼬꼬마들, 저도 그 점이 2돌, 궁금해요. 3돌 이하 있는 애기들 수면과 관련된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보통 막 새벽에 자다 깨고 울고 칭얼대고 이런 경우가 잦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잦은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애기들은 보통 6개월에서 늦어도 돌 전까지는 통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워낙 많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심각성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을 야제증, 밤에 울어제낀다라는 의미로 야자, 제자를 써가지고 야제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crying child 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이게 미국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수학과 교과서에도 crying child가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제기가 되어 있고 이거는 질병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difficult baby.
그러니까 까다로운 애기다, 기질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야제증에 대해서 4가지 원인을 상정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원인은 비한증입니다. 그러니까 비위할 때 비자를 쓰고 차다할 때 한자를 써가지고 소화기가 냉한 거죠. 그래서 소음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면 불량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심열증입니다. 아기가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열을 쉽게 받는 애기들인 거죠. 교감신경 흥분이 잘 되는 네. 애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에 문제가 있는 애기들. 구창중설이라고 해가지고 구내염이 있고 인후염, 입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면이 불량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창중설이라고 하고, 네 번째 마지막 원인이 뭐냐면 코의 원인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코골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구강호흡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아기들의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야제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요 이유가 뭘까요? 왜 코에 문제가 있고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왜 수면의 질이 불량하게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왕성 아나운서께서는 뭐라고 답변이 가능할까요? 기대돼요. 아무래도 좀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참 수면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점인가요? 그 산소 포화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액학적으로 숙면이,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당연히 산소 흡입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혈액 중에 산소 포화도가 줄어드니까 우리 뇌가 과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과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조, 산소조, 산소조 하니까 당연히 좀 업되게 예민해지게 되겠죠. 네. 업되는 거죠.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5번째 얘기를 꼭 드려보고 싶은데,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밝혀진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밝혀내어서 교과서에도 실리고 FDA에도 실린 얘기입니다. 미국 FDA나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사실은 만 4돌 이하 애기들한테는 양방 감기약 먹이지 말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양약을 만 4돌 이전에 오랫동안 먹은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불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크라잉 차일드가 자주 초래된다라고 하는 아주 좀 이렇게 강력한 가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애가 되게 건강한데 너무 이렇게 밤에 숙면이 좀 방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양약을 4돌 이전에 감기약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수면 불안정 상태가 아닌가,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불면으로 좀 고생하시는 시청자님들을 위한 꿀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네.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최나라 원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주셨지만 저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렇게 불면증 가지신 분들 산조인이 들어간 어떤 처방들, 그리고 대추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 경혈학적인 측면에서 그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는데, 그 족태양 방광경이 굉장히 긴 경락이거든요. 긴 경락이 지나가는 유주하는 경혈자리 중에서 무릎 뒤쪽에 부극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어요. 요 경혈을 자극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침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한약 처방 중에서는 이렇게 보혈안신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고, 귀비탕이나 억간산이나 아니면 온담탕 같은 그런 처방들이 있어요. 그런 처방들도 좀 이렇게 심한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좀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녁 식사를 하실 때 꼭 상추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나요? 반찬으로 많이 좀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좀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 15분 정도 반신욕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거 현대인들한테는 지금 우리도 굉장히 많이 이게 받고 있는데, 그린라이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린라이트, 연애할 때 뭐 그린라이트가 그렇죠. 켜졌니? 굉장히 많이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그린라이트는 좋은데 네. 블루라이트는 안 좋은 겁니다. 블루라이트라고는 혹시 그렇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는 블루라이트, TV나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고 있는 블루라이트를 받게 되면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고 불면증 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라이트는 환영을 해도 블루라이트는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황만기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분은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 양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통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주변에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지금
음식 조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짜고 매운 거 못 먹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자,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산 또는 담즙산이죠.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되고 십이지장에서는 담즙산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공격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있어요. 그리고 식도 점막이 있는데 이런 방어 인자 사이에 균형이 깨져서 염증이 생김으로써 짓물러지는 질환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이죠. 감염. 자, 감염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또 나뉩니다. 바이러스성 식도염이 있고 세균성 식도염이 있고 그다음에 진균성. 진균은 곰팡이균이죠. 진균성 식도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약인성 식도염이라고 보통 불리고 있는데 약물에 의한 식도염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님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새 철분제들 굉장히 많이들 특히 어르신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다공증 제제도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식도염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항생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칼륨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염진통제 여기저기 쑤시다고 소염진통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약인성 식도염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에게 알맞은 한약재, 좀 몸에 좋은 한약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증상 개선할 수 있는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오페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페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적골이라고 하는 갑오징어 뼈입니다. 갑오징어 뼈를 이렇게 갈아서 말린 건데 이 오적골이 대표적인 이제 주약이 되고 오적골, 이거 해표초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천패모, 패모하고 감초 요 세 가지로 단일하게 구성된 아주 하얗게 미세 분말된 처방인데 이게 최근 현대 과학적으로 양리작용을 연구를 했는데 위산 중화 작용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페산을 꾸준하게 좀 처방을 하면서 증상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승찬 원장님께서 이 한의학적인 변증에 따라서 그분들의 체질 상태에 따라서 오페산을 같이 겸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좀 드시지 말아야 될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짜고 맵고 그다음에 기름지고 이런 거 그리고 신선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큼한 것도 좀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시큼한 거 대표적인 게 식초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무지 같은 거 식초 많이 끼얹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산이 더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고기 같은 거를 드실 때에도 구워서 드시면 안 되세요. 삶아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야채는 별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신선한 야채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오렌지 주스 먹으면 좋겠지, 토마토 주스 먹으면 좋대, 막 이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가지신 분들이 그거 드시면 더 심해지니까 어쨌든 좀 자극이 될 만한 건 주의하셔야 되고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요즘은 커피입니다. 커피. 그리고 음주 당연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과 같이 섭생을 하시고 오페산을 좀 꾸준하게 처방을 받으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만기 원장님, 어린 아이들도 소화불량 때문에 좀 고생 좀 하나요? 아까 최나라 원장님이 3명 중에 1명이면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속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 아니고 2명 중에 1명 이상이 소화기 계통의 예민함, 불량함을 가지고 한의원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계 허야가 또는 소민이다 이렇게 이제 체질 진단과 병증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애기들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충분히 다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가까운 한의원 가시게 되면은 우리 애기가 배꼴에도 좀 작고 밥맛도 너무 없어하고 맨날 교대변 설사했다 변비했다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배앓이 한다 그러면은 꼭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향사 양이탕이나 향사 평이산이나 여러 가지 곽향정리산이나 이런 처방들 많으니까 이런 처방들로 구성된 한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네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환절기만 되면은 몸살 감기, 그다음에 잠도 좀 잘 못 자는 것 같고, 네네네. 안압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 요런 양상들이 한 몇 년 정도 전서부터 좀 발현이 됐다라고 기억이 되실까요? 2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서부터요? 20대부터. 20대 네, 뭐 오래됐어요. 예전부터 한 10년 이상? 환절기만 되면 예, 오래되셨네요. 그 환절기라고 하는 건 보통 지금과 같은 가을철 네, 환절기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봄, 여름 사이에 봄, 여름하고 가을 넘어가는 요때. 예, 맞아요. 예. 예. 그 비염이나 축농증 증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식 때문에 예전에 약을 먹은 적은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은 증상 없으시고요. 지금은 딱히 그렇게 약을 따로 챙겨 먹지는 않고, 예. 예. 약 복용 기간이 6개월 넘었었나요, 혹시? 천식 때문에 약 복용하셨던 게? 그러지는 또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고 좀 심했을 때만. 약을 그렇게 막 챙겨 먹지 않았고요. 예. 그 으슬으슬 추운 몸살 감기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요 몸살 감기 말고 안압 올라가는 거 말고 잠 좀 설치시는 거 말고 다른 증상 예를 들어서 소화기 증상 나타나는 건 없으세요?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가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평소에도 자주 체하기는 하는데. 원래 예. 자주 체하세요? 네네네. 예. 혹시 키하고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키는 한 160 정도 되고요. 160, 체중은 한 48? 예, 48kg 그 정도 돼요. 굉장히 예. 좀 이렇게 날씬한 체형이시네요. 네네, 맞아요. 예. 제가 뭐 직접 진찰은 안 했지만 네, 뭐 네. 이렇게 한 10년 이상 좀 이렇게 네, 반복적으로 환절기마다 컨디션이 어쨌든 좀 떨어져서 네. 남편분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실 정도로 염려되시는 상황이시라고 보여지는데 네네네. 일단은 체형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그리고 잘 체한다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네. 좀 숙면이 좀 잘 취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보자면 네.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런 네. 분들은 보통 체질적으로는 소음인 양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소음인 분들이 굉장히 변화에 취약성을 많이 보입니다. 쉽게 이렇게 교감신경도 잘 흥분해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도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면역력이 네. 떨어지면은 당연히 환절기에 여러 가지 병증들에 의해서 쉽게 감염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천식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 네.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환절기 되기 전에 적절한 체질 보약, 계절 보약을 좀 처방을 받으시면 훨씬 유익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